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과 세금 3강으로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이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이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 재산세, 오피스텔 재산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상속주택 재산세, 공동으로 소유할 때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환급, 여기까지 재산세이고요. 종부세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상속재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Q&A 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키포인트는 각종 세금 계산 방법도 있지만 과세 대상이 누구인지,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지,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언젠가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오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주택에서 건축물은 소유하지 않고 이 주택의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면 건물과 토지인데요. 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까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도 주택의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답은 내야 합니다. 시골에 보면 농가주택이라든지 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는 사실 현황 부과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신청자에 한해서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피스텔은 건축물로만 과세가 됩니다. 대부분 건축물로만 과세가 되는데요. 이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에 한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 지자체에 주거사실 증명자료로 이 주민등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취약 여부, 수도, 전기, 가스 사용 현황 등 이런 것들을 증명자료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재산세 변동신고를 접수해서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 신청자에 한해서 주택으로 과세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아직 상속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누구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이 재산세는 이렇게 됩니다. 이 상속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그러니까 사망자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에서 볼 때 이 주된 상속자는 이렇게 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주된 상속자이고 지분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주택은 상속 등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사실상 소유자를 지자체에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 이외에는 모두 다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1강 취득세 편에서 설명드렸던 자료인데요. 취득세 계산 시에 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죠.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취득세에서는 5년 이내에는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리고 동일하다면 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사람, 그리고 또 동일하다면 또는 없다면 최연장자 순으로 이 주택수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취득세 계산할 때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에서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 동일하다면 가장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본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들은 보통 신축된 경우인데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 나와 있지 않은 주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을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2인이든 3인이든 단독이든 이 재산세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재산세 산출 방법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공동 소유인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 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단독 명의이든 공동 명의이든 무관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직전 연도 대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나요? 이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재산세는 이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에는 105%,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30%라고 하는 이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요. 이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서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 계산된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 상한 비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여전히 큰 경우라면 세부담 상한 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과세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세부담 상한 비율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이 주택을 올해 10월에 매도했습니다. 7월, 9월에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10월에 매도했으니까 그 이후 12월 말까지를 말하는 모양인데요.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환급 금액은 없습니다. 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죠. 이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부과가 되고요. 토지분은 9월 1회에 걸쳐서 부과되죠. 따라서 이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서 부과하거나 또는 기납부분을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모두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고요. 납부 시기는 약간 다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종부세는 12월 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는 이 부동산 등 보유자에 대하여 1차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는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다음은 10번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종부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주택의 건물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맨 처음에 1번 질문과 비슷하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이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부세에서는 인별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죠. 인별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세율이 적용이 되고 또는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단 시에 보유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가 할지라도 이 공시가격이라든지 주택수 계산할 때 부속 토지만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질문입니다. 부친이 사망하였으나 현재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종부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재산세에서도 상속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종부세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그랬죠. 이 과세 기준일 이전에 상속 개시된 경우로서 이 과세 기준일 이전에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나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된 상속자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주된 상속자가 되고요. 상속 지분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되어서 납세 의무자로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4강 종부세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